네, 윤석열 정부의 안보라인 2기 출범이 눈앞인데요. 김규현 전 국정원장 사표가 수리되고 3주 만입니다. 예, 내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유기업 엑슨모빌의 자회사 쪽으로부터 수상한 거액의 임대료 수령 의혹, 또 음주운전, 아들의 병역 의혹, 거액 증여세 의혹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부활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안 박지원 전 국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어제 말이죠. 예, 미국에서 골든 글로브상 예, 우리 교포 감독이 남자 주연이 상관왕이 됐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 제목이 성난 사람들이야. 성난 사람들. 그래서 미국 이민 미나리처럼 그걸 그렸다는데 예. 우리 한국 국민을 그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듣고 성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엑슨모빌 자회사 거액의 임대료 수령 의혹, 이거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청문회 할 때도 똑같은 회사 아니었어요? 똑같은 회사에 그 거액의 임대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태용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교관 출신이시죠? 어떻게 됐든 저는 예, 국정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공정보나 예, 기술 유출이나 산업보호, 해킹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임대료건 혹은 한 달에 2,100만 원씩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은 예. 저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엑슨모빌 자회사가, 저는 이게 똑같은 기업이 어떻게 한덕수 총리는 97년도인가 받았을 때고요. 그러면 그때 산자부인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요직에 있는, 외교부에 있든 산자부에 있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그 사람들의 집에 임차를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주고 이게 장기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 관료들을 꼬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하죠. 예,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업은 목표가 이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후진국인 한국 같은 나라의 고위 관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페이바를, 이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는 총리였어도 임명됐지만 국정원장은요. 제가 국정원장을 2년 해봤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꼭 윤석열, 김건희 여사 해외 여행하듯 짐 싸기 바빴어요. 사실 국회의원에서 주미대사로 외교안보실장으로 국정원장으로 예. 뭐 석 달, 넉 달, 6달 만에 한 번씩 짐 싸서 옮겨 다니는데 예. 저는 저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예.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직은 좋다. 그렇지만 국정원장은 안 된다. 국익을 얼마나, 제가 국정원의 구체적 얘기를 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그렇죠. 윤석열 정권은 박지원 고발, 고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잡아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경제산업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무부처예요. 그렇죠. 해킹을. 지금처럼 경제안보가 중요하시게 반도체 이건 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경제안보가 중요하니까 제가 산업보호국을 국정원에 한 국을 신설했는데. 맞다. 국정원에 그 산업보호국도 있죠. 참. 제가 신설시켰어요. 아.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국으로 바꿨더라고요. 더 그걸- 광범위한 거예요. 그 산업보호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조직이 커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그러나 산업 스파이, 우리 산업을 보호할 책무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우 설득을 해서 됐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로 하면은 금융, 재정 모든 것에 국정원이 간섭할 수 있으니까 산업 스파이를 잡는 국정원에서 산업보호국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보호국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바로 다국적 기업들의 저러한 이권 활동을 감시하고 우리 국부 유출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국정원인데 국정원장이 엑손 자회사 다국적 기업 미국에서 거기에서 임대를 돈을 받았다고 받았어. 하면은 팔이 안으로 굽겠죠.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도 한번 그럼 이상해요.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그걸로 해서 저분은 국정원장 될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틀 국정원장은 청문회를 하는데 예.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더라도 또 하겠지. 배짱이 좋아가지고 임명해버려요. 한덕수 총리도 똑같은 의혹인데 근데 그렇죠. 지금 불안한 게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방식의 이게 장기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임대료를 주는 거. 당연한 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그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을 주는 것에 비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나는 그것으로 자격 상실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시체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돼지고기 사줄 때까지는 호의고 소고기 사줄 때부터는 뇌물이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2,100만 원이라고 보도가 됐던데요. 1,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1,100만 원. 아, 1,100만 예, 원. 월 1,100만 원을 받는 걸로 한겨레가 보도를 했던데 2년 동안 그것도 한덕수 총리하고 똑같은 회사. 아마 국정원장의 세금 떼고 월급하고 같은 액수인데 1,100만 원 대단한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소위 우리 보통 젊은 본국쟁이들 뭐 청년들이 억대 그렇죠. 억대 연봉입니다. 연금을 이게. 받는 것이 연봉을 받는 네. 것이 소원 아니에요. 예. 저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게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입만 열면은 청년들을 생각하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데 왜 이 고위 관료들이 늘 이런 식으로 그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조태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예. 제가 국정원장을 간두었을 때도 예. 상당한 기업에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국정원장 와서, 그만뒀을 때 리무진 차 기사 고문 같은 거 제공하고 예. 고문료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이런 지하에 저는 거절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건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중에 사람들이 하나만 해야 돼요.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실. 그렇죠. 반드시 예. 자기 기업을 보호하고 자기 이권 활동에 라비스트로 활동해 주라. 유사시에 전화 한 통만 걸어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돈 벌려면 아주 기업으로 나가서 해라 이거죠. 그렇지. 또 공부 잘하신 분들이라 좋은 회사 다녔을 거예요. 예. 연봉 많이 받을 거예요. 나는 딸 둘이라서 우리 사이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돈 벌려면은 사업을 하고 네. 공직에 나서려면 정치를 하려면 돈을 멀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이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버는 쪽으로. 연봉 많은 그쪽에 갔기 돈 때문에 버는 쪽으로. 절대 사업도 하지 말고 예. 정치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 진짜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이 돈도 벌고 출세도 하겠다. 이건 하지 마라. 맞습니다. 저는 예. 저렇게 돈 잘 버는 그 자리에 있으면 가서 거기에 해야지. 음. 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이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은 회전문 인사를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밝혀졌는데 예. 자 안보실장, 예. 주미대사 진짜 노른자이만. 얼마나 좋은 자리에 가 있었어요. 진짜 노른자이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을 했잖아요. 과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주미대사를 했었을 때도 안보실장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사실은 훨씬 이전에 밝혀지고 그게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어야 되는데 걸러냈어야죠. 근데 국정원장 그런데 후보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주미대사나 안보실장은 인사청문회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과정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그 소수의 특권 엘리트 계층들이 서로 해먹는 것 아닌가.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말자 이거죠. 예. 게다가 역사 인식도 지난해 조태용 후보자가 일본 정부는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역사 인식도 뭐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인식하고 똑같아서 픽업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미국에 파견 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사단인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단장으로 갔는데 그때 가장 듣고 싶어한 얘기가 한미 관계가 엉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북 정권이다. 반미 정권이다. 이 얘기를 그런 말을 듣고 싶었지. 그렇죠. 가서 미국이 안 해줬지. 아니죠. 그렇게 물으니까 무슨 말씀이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한미 정부 가장 공고한 동맹이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북 정부, 반미 정부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한미 관계를 강화한다. 그렇게 했죠. 이것이 외교부 사람들의 이제 더 강화는 좋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얘기한 한일 관계를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역사를 팔아버리고 마치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퍼져버리고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같은 룸에 같은 방에서 그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본 총리랑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랑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희소한 기회거든요. 아니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의 외교 성과를 얻어찍고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앉아서 떡 얻어 먹어버렸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했냐 이죠. 결국 지금 현재 드러나면은 우리가 얻은 건 뭐냐? 독도까지도 포기하려고. 영토 분쟁 지역. 그렇죠. 이게 영토 분쟁 지역으로 되면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국방부의 정신교육 교재에 그런 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폐기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 게 보도가 되고 그 자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만약에 그거를 끌고 가서 스스로 정신교육 교재에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렇죠. 한국 국방부가 지금 이런 역사도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시다 총리가 10%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다음에 총리가 바뀌면은 자, 너희 나라 국방부 장관이 분쟁 지역이라고 했고 이런 교재를 만들었지 않냐? 그때 국방부 장관 해임도 안 했지 않느냐? 안 하죠. 책임도 안 물었죠. 책임도 안 물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일맥상통하는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호 통일부 장관, 김태호 NSC 1차장.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 또 불안한 게 또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뭔가 국가정보원이 안 좋은 짓을 과거에 독재정부 권위주의 정부 때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근데 그거의 핵심은 이제 국내 수사를 막 하는 거였잖아요.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른바 이제 민주정부 이후에는 경찰권 쪽으로 많이 이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이 된 제도를
그걸 다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회수하고 싶어도 예. 민주당과 야당이 180여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이 안 됩니다. 아,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야당에게 180석 또는 과반수 이상을 주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충북동지회 등 간첩 2조직을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시켰어요. 국정원장 계실 때. 그렇죠. 그때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니 우리가 가지고 아, 있었죠. 국정원이 가지고 예. 있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간첩이 없냐? 지금은 간첩이요. 과거처럼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싸니까 내려와서 거점을 확보하고 돈으로 70년대. 이렇게 예.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전부 해외에서 사이버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 사이버로 잡아내요. 예. 그러나 지금은 법원이나 검찰이 엄격한 증거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설령 캄보디아에서 접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개 우리 한국의 그 국고법 위반 간첩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생적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둘이 이렇게 만났어도 이걸 우리 국정원에서 사진을 찍었어도 유죄가 안 돼요. 둘이 어떠한 얘기를 했고 어떠한 볼품을 주고받았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조직을 제가 원장 때 고발을 했는데 다 지금도 재판이 안 돼요.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국보법을 유죄 입증하는 데는 어려운데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차원으로 경찰로 예. 수사권을 넘겼지만 작년 말에 넘겼죠. 그렇지만은 지난 2년간 재작년 말 아닙니까? 예. 작년이죠, 작년입니까? 예. 예. 국정원과 경찰은 2년간 간첩 수사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경찰청장과 국장들을 다 국정원으로 조치해서 검찰에 고소하기 전에 이제 경찰이 하는데 예. 경찰이 사수고 우리 국정원이 조수로 도와줘라. 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정원의 네트워크로 다 지금도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 윤석열 정권 초대 국정원장이 민노총 압수수색을 하면서 세계적 코미디가 된 거죠. 그랬네. 국가정보원 잠보 있고 다 잡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저거는 아니다. 그렇죠. 했더니 네. 미국 FBI도 한다. 그래서 제가 미국 FBI는 수사기관이고 그렇죠. 미국 CIA는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세계의 정보기관들은 얼굴은 안 나타내는데 그렇죠. 저게 넌센스다 했더니 예. 그다음부터 잠바 벗었어요. 예. 자, 굉장히 3, 4년 걸립니다. 그럼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쇼를 하려고 그냥 간첩이라는 거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미지 작업, 그러니까 홍보 플레이를 한 거 아니에요? 민노총 때 네. 그때 전부 잡히고 어쩌고 한 사람들이 국보법으로 간첩죄로 기소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지금 지금 그 난리를 쳤는데 언론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근데 이미지는 남아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도 뭐 간첩이 몇십 명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얘기를 하면은 간첩이라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싹 숨어버리면 그렇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간첩은 윤석열 숨겨주네. 정권이 간첩을 잡으려고 존재하는지 간첩을 도망치게 하려고 존재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대한 저는 사실은 나쁜 기억이 많아서 지난번에 유호성
씨 같은 경우도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국회에서 폭로해가지고 잡아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때 국정원하고 검찰이 사실은 했죠. 함께 그 애매한 저 무고한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그렇죠. 모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탈북인 센터 거기에서 이제 그랬죠. 다 했으니까 네. 그걸 전부 개혁을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가서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탈북인 센터란 말도 안 하고 자유누리센터로 바꿨는데 네. 다 원상복귀 시켰더라고요. 아. 그건 안 되죠. 이게 국정원이 과거에 30년간 그러한 나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30년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서훈 국정원장부터 국내 정보 사찰 분석 다 폐쇄하고 예. 국내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과 제대로 확정을 해라. 그래서 제가 국회를 잘 설득해서 법과 제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방첩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짓 했잖아요. 민노총방 압수수색하면 그건 내가 떠드니까 다 없앴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은 또 우리 국정원 참 질이 좋은 내 후배 직원들이 또 당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후에 이것을 반드시 옛날의 국정원으로 돌리려고 법안을 개정하려고 획책할 거다. 이것을 국민들이 총선 야당 승리로 막아줘야 된다. 암흑세계로 안 가려면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당이 만약에 150석 이상을 하면 이런 것도 진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대통령 의지대로 그냥 다 돼버리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총선에 출마한 것은 나는 그러한 일을 지켜겠다. 내가 싸우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는데 그 어제 정성호 의원과 주고받은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SNS에서도 쓰셨던데 예. 예. 박지원 원장님이랑은 제가 페북 친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도 쓰셨던데 현근택 의원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됐든 예. 사실이라고 하면 예. 오늘 정리가 잘 됐던데요. 예. 민주당 윤리위원회나 공관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걸러줘야 됩니다. 걸러줘야 이게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 저는 현근택 부원장 변호사하고도 가깝지만 이분이 성남에서 윤영찬 현역 의원이 행사를 하는데 옆에서 수박을 깨들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짓 하지 마라. 제가 바른 말 해야죠. 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현근택 너 이러지 마라. 아이고. 이건 아니다. 어디 지금 우리가 다 뭉쳐도 시원찮은 판에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 윤영찬 현역 의원이 하는데 거기 가서 수박 깨냐 해가지고 좀 멀어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기자한테 잡혔지만 예. 나는 잘한 거다. 당 대표가 원내 의원들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을 물은 거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근데 그게 개입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대로 만약에 된다면 이 개입으로 충분히 그게 비칠 수 나쁘죠. 그게 그래서 예. 제가 거기 SNS에다도 밝힌 게 윤리위원회나 공관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조사할 건데 여기는 개입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키니까 비난을 받았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의견을 나눈다든지.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 소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윤리위원회에서
그럼 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 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은 이제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 4명 중에서 1명, 아까 말씀하신 윤영찬 의원은 그냥 잔류할 것 같고요. 3명이 나간다고 지금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민주당한테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오는 겁니까? 저는요. 예. 그 말씀하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안 할 말을 했어요. 아무리 비록 사과를 했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 4%가 전과자다. 그거는 진짜. 김대중 대통령도 전과자고 노무현 대통령도 전과자고 자기를 총리시켜준 문재인 대통령도 전과자예요.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빨갱이 만들려고 국정원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저도 전과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진짜 민주운동한 사람들. 예.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가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지만은 지금 언제 공개적으로 한번 사과한 적이 있어요? 나는 586들 청산한다 했을 때도 그건 누가 한동훈이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결정해요. 당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뉴욕 한인회장, 미주 지역 총연합회장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환영위원장을 한 것을 저는 수십 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망명 왔을 때 제가 찾아뵙고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어요. 개인 전두환을 환영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뉴욕 한인회장으로 미주 지역 총연합회장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즉 김대중 대통령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반성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거기에 크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나 사과했냐. 오늘의 민주주의가 이인영, 우원식 이런 분들이 싸워가지고 민주주의가 되고 있고 노동계가 이렇게 되는데 자기 협력한 사람은 사과 안 하고 그게 전과자라고 비록 사과는 했지만 참 잘못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말씀하셨어요. 예. 정세균 대표가 흔들릴 때도 오늘 한국일보 김혜경 칼럼 보십시오. 박지원이를 통해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라. 단결해라 했어요. 그때도 저는 야 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 받으려고 하냐 했지만은 민주당의 DNA는 늘 대표를 흔듭니다. DJ도 흔들음을 얼마나 당했어요.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그랬네요. 국민의힘은 복종이에요. 그게 어떤 다른데 리버럴들의 특징일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흔드는 것은 나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DJ 탄신 100주년 해서 유언을 소환해가지고 단결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DJ라면 제가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포천에서부터 경기도 포천에서부터 대구 부산 23번의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이때도 지금 DJ라면 민주당한테 단결해라 투쟁해라고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DJ는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정치나 인생은 과거도 잘하고 현재도 잘하고 미래도 잘해야 된다. 그렇지만 과거 잘했다고 뽐내는 사람한테는 감사패 하나 주고 무엇보다도 현재 잘해야 된다. 지금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내가 잘했으니까 DJ가 나를 픽업하고 칭찬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못하고 있어요. 특히 44% 전과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DJ가 벼락같이 화를 내시면서 사과해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대표를 흔들면 단결해서 통합의 정치를 가야 이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야단쳤을 거예요. 예. 저는 그 유지를 받들어서 줄기차게 제가 내 자랑 같지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낙연 전 총리를 가장 강하게 비난하고 말렸어요. 그러나 이제 간다고 하면은 잘 가야죠. 아니 뭐 잘 될까요? 근데 낙준연대? 네. 낙준연대가 아니에요. 낙석연대야. 낙선연대. 낙석. 낙석. 돌이 떨어지는 낙석연대야. 낙엽은 지고 돌은 뺑뺑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준석은 잘 되지만은 네. 이낙연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단결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 그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예. 맞이해가지고 한 그 말이 언론에는 양측에게 다 한 말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문과 비문 아니 친명과 비명 양측에게 다 한 말이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아전 인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낙연 전 대표 옛날의 이낙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돌아와 주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단결해라. 창당하면 결국 윤석열을 돕는 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그렇죠. 의미였다. 그런 의미였다. 그렇죠. 예. 그걸 아전 인수해서 뭐 예. 내가 잘하니까 DJ도 픽업했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공부 잘해서 언론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서 민주당을 약간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입장인 네. 것이다. DJ는 한결 같다니까요. 제가 몇십 년을 옆에서 있었잖아요. 정세균 전 대표가 흔들릴 때 예. 저한테 가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단결해라.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정책위의장이었어요. 가서 느닷없이 봉창 때리는 식으로 모두 발언 딱 내가 신청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정세균을 흔들어야 되니까 야 박지원 의장이라고도 안 해요. 박지원 비서실장이 또 공천 받으려고 저러나 하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일관되게 DJ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DJ하고 대화를 해요. 대통령님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단결해라. 통합의 정치를 해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서민관계를 남북관계를 살린다. 그래서 저는 가시더라도 DJ의 유운을 지키는 그런 과거의 이낙연으로 돌아와서 다시 합치자. 저 이제 비난 안 해요. 그래서 제 SNS에다 이낙연이라는 이름도 안 썼어요. 그러나 나는 민주당도 좀 반성을 해라. 현재 국회의원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싸우지만은 그거 가지고 돼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우상호 이외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월요일 날도 4번 방송, 어제 화요일 3번 방송, 오늘 4번 방송하면서 윤석열은 비난하고 이낙연은 돌아와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낙연한테 굉장히 고깝게 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났는데 또 이낙연 정치가 그렇게 구상유치해. 저 만나면 형님 예.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음. 하고 좋은 말을 했는데 인상 팍 쓰면서 나한테 그래. 너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 나가지 마. 하지 마. 저도 그렇게 대꾸를 했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열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민주당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민주당으로 5선 국회의원 그것도 종로에서 도지사, 총리, 당대표였는데 왜 나가요? 왜 나가요?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한테 한번 나갔다가 귀신이 씌어서 나갔다 하고 잘못했다고 지금도 반성하고 얘기하잖아요. 나가면 죽고 배고프더라. 가지 마라. 뭉쳐있으면은 우리가 내년 총선도 또 저는요 사실 내년 총선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이제
차기 대선이 2년 그렇죠. 남았으니까 어떤 현상이 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낙연 같은 인물이 웃옷 벗고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정권과 투쟁했으면 플랜 B가 될 수 있다. 우리 당의 플랜 B는 이낙연, 김부겸, 김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또 한번 경쟁해서 이재명과 경쟁해서 흥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민주당도 감동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동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한동훈 뭐 어쩐다고 하지만은 한동훈도 안 돼요. 한동훈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지켜라. 김건희 특검 하지 마라. 공천 학살해서 검찰 출신들 박아라. 하는데 한동훈이 거기를 거역해서 김건희 특검 하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등 당 내부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죠. 본물은 터졌어요. 이것을 하면은 진짜 민주당 이재명 골로 갑니다.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악재지. 악재지. 악재죠. 이해창 총리가 김영삼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대통령은 실패했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인데 왜 김대중을 비난하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공격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이 되면은 거기를 잡아야죠. 그때 특검을 받지 않은 것, 국민을 무시한 것, 자, 또 공천 학살을 분명히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은 5대 이슈가 있어요. 신당 창당, 공천 학살, 김건희 특검, 민생 경제, 남북 관계 이거 하나만 터져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합시다. 70%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은 항상 옳다. 그 말은 뭐고 70%가 찬성하는데 왜 안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마누라 그렇게 지켜서는 안 돼요. 천하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가족들 다 했어요. 왜 자기만 안 해요? 이게 무슨 특별대우 받나? 자, 그리고 공천 학살을 할 때 지금도 50명이 가서 기다리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존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한동훈 장관이 배척하고 제대로 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에서 가결되면은 한동훈 장관 너 나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공천 학살하면은 중진들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 이준석 당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기호사 한 번 되고 국고 보조도 받고. 이낙연 신당은 4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고 6번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얼마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낙연을 나름대로 설득하고 저 하나예요. 설득하고 비난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해남안도 진도에 가 있는데 광주에 몇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낙연 최측근 사고친 그분이 공천 안 주니까 와라. 심지어 내 측근인 사람한테도 공보팀장 와서 맡아라. 그래서 너 가려고 나한테 전화했냐? 안 가요. 미쳤어요? 미친 사람 안 따라가요. 그러더라니까. 아,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요. 자기가 뺏지다는 길로 갑니다. 만약에 이낙연을 따라서 가면은 해남안도 진도에서 국회의원 된다고 하면은 저도 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어제 해남 몇 분들이 문자로 왔는데 원장님, 대표님, 이낙연 대표
호적 좀 파가라갔어요. 그분이 이낙연 전 대표가 고향이 영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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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슷한 곳이네요. 예. 아, 바로 그렇죠. 바로 옆이네. 광주 예. 전남에서는 없고 예. 제가 어제 전라북도 음. 전주 KBS 유튜브하고 음. 한 40분 인터뷰를 했어요. 예. 안 하다가 내가 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은 소리예요. 아.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이미 홈베이스에서 예. 하나도 없고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창당하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50석 내외를 이길 수 있다. 50석.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안철수하고 해봤잖아요. 예. 제가 호남 30석 때 두더지처럼 막 한 곳을 8번, 7번씩 갔잖아요. 예. 나주, 신정훈 의원 떨치려고. 아. 저하고 가장 가까운 광양의 우은균 의원 떨치려고. 내 고향 김영록 지사 떨치려고 8번씩 갔어요. 내가 돌아다녀서 23석을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는 하루밖에 안 왔어요.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준석은 그때 호남은 30석인데 23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김성식, 안철수가 이겨서 비례대표를 먹어가지고 예. 38석을 했는데 예. 이준석은 영남 신당 아니에요? 예. 65석이에요. 그래서 50석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플러스 수도권이 좀 있을 것이다. 공천 학살 당하면 다 온다. 아. 와서 50석 내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도권에서도 좀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하죠. 비례도 좀 그런데 있고 이낙연은 호남에서는 하나도 못 되고 자기 베이스는 기지가 없고. 그렇죠. 예. 수도권에서 영남권에서 충청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예. 제가 4당 체제 때 언론은 김대중 당이 20석 원내교섭단체도 못한다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제1야당이 된 거예요. YS가 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조실장, 기조위원장으로 수도권을 보니까 3,000표 차이로 32석을 잃었더라고요. 분열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왜 그 분열을 나쁜 거기를 이낙연이 가냐. 그러나 이제 간다 가니까 가서 잘 되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언제가 통합해서 정권개최 이루고 가자.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내용이다.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아니 지금 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예, 1시간 이상 한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없이 많아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청자 예.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좋았습니다. 예, 내일도 오전 9시입니다. 예, 최근의 정치본색 더 뜨거운 주제 깊이 있는 토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현실의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